두 클립. 배우 앤드류 가필드가 다시 한번 스파이더맨 출연 사실을 부정했습니다. 영화 이터널스 속 논란 장면에 대해 각본가가 입을 열었습니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지옥이 오징어 게임의 흥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본격적으로 할리우드 몰아내기에 들어갑니다. 조금 더 자세히 알아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영화계 흥미로운 이슈들을 알아보는 드라이빙 뉴스. 오늘은 나레이션 용병 리엔님이 아프신 관계로 여름님이 함께합니다. 이제는 개봉일이 열흘하고도 며칠 남지 않은 영화. 그런 지금에서야 두 번째 예고편을 공개하고 프로모션에 들어간 역대급 호환의 마블 영화 스파이더맨 노 웨이 홈. 그리고 이 영화에 대해 모든 팬들의 가장 기대하고 관심 갖는 포인트는 단연 3명의 스파이더맨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가에 대한 여부였습니다만, 이미 수많은 유출 사진과 예고편의 오류 등을 통해 많은 팬들은 1대 스파이더맨 토비 맥과이어와 2대 스파이더맨 앤드류 가필드의 출연을 확신하게 되었죠. 그러던 와중 현재 3명 중 등장의 여부로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스파이더맨 앤드류 가필드가 다시 한번 자신의 출연에 대해 언급했다는 소식입니다. Hi, it's me. I'm Andrew Garfield. 현지 시각 지난 19일 매거진 GQ는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앤드류의 모습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이날 영상 속 그는 지난 9월 지미 펠런 쇼에 출연해 유출된 촬영장 사진이 조작된 것이라 말한 것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했습니다. And we'll either be very disappointed, or we'll be very happy, or like I'm sorry in advance. 그는 지금 상황에서는 더 언급하고 싶지 않다. 영화가 개봉하고 결과물을 보게 된다면 모두가 실망하거나 기뻐할 것이고 미리 사과한다며 다시 한번 선을 긋는 모습이었습니다. 한편 같은 영상 속 앤드류는 3명의 스파이더맨에 대한 비교글을 읽으며 Toby is my favorite, right? 자신은 토비 맥과이어의 스파이더맨을 가장 좋아한다고 고백. 이에 팬들은 벌써 그가 어릴 적부터 대사를 따라했을 정도로 팬이었다는 영화의 주인공과 이번 계기로 만나게 될 것에 기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최근 새롭게 공개된 포스터 속 언마스크 신상 코스튬의 그린 고블린과 새롭게 공개된 TV 스팟 영상 속 아크 리액터로 보여지는 것을 몸에 달고 있는 일렉트로의 모습 등 빌런들의 자세한 모습들도 점차 윤곽을 드러내며 팬들은 다른 스파이더맨 시리즈에서 활약했던 그들 역시 어떤 업그레이드된 모습으로 주인공과 대적하게 될지 무척이나 궁금해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과연 팬들이 학수고대해오던 시니스터6의 등장, 그리고 3파이더맨의 만남은 점차 거대해져가는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을지 역대급 기대감을 떠안게 된 영화 스파이더맨 노 웨이 홈은 북미보다 이틀 앞선 12월 15일에 국내 개봉 예정입니다. 개봉 직후 역대급으로 엇갈린 평으로 생각지 못한 화제성을 드러내었던 영화 이터널즈. 한편 미국과 국내에서는 혹평과는 별개로 일본 히로시마 원자폭탄 사건을 다룬 장면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는 캐릭터의 모습이 원폭 사건을 미화, 왜곡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있었는데요. 그러던 중 해당 씬을 고안한 영화의 각본진과 감독이 인터뷰를 통해 본인들의 입장을 밝혀 다시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 매체 인버스와의 인터뷰에 따르면 각본가 카즈 피르포는 이터널즈는 인간 실험에 대한 영화이며 원폭은 영화 원안을 비롯 모든 버전에 포함되었고 클로이 자오 감독 역시 이를 영화에 담기 위해 노력했다면서 이터널즈는 대량 학살을 논하는 첫 번째 디즈니 영화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뒤이어 자신을 일본계 미국인이라고 소개하더니 가족이 일본에 있는 사람으로서 이 사건은 나에게 중요한 문제이다. 우리는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사람들이 생각하고 이야기하길 원했다라고 덧붙였으며 그의 사촌이자 또 다른 각본가 라이언 피르포는 인류에 있어 가장 큰 실패의 순간을 꼽고 싶었고 인류가 선을 넘었다고 말할 수 있는 최종 한계점으로 이 장면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실패한 건 니네들이었고요. 영화 개봉 당시 커뮤니티상에서 일었던 논쟁은 일본을 피해국으로 상정함으로써 일제의 아시아권 침략을 정당화할 우려가 있다는 비판과 그저 핵무기가 시사하는 인류의 잘못된 전쟁과 폭력의 상징일 뿐이다라는 반박이 충돌하는 상황이었는데요. 이런 인터뷰 내용이 알려지자 여론은 전자의 해석에 무게를 실었고 제노사이드, 대량 학살이라는 표현과 각본가의 혈통을 강조하는 발언 등 사실상 논란이 되었던 미화의 의도를 인정한 것이라는 의견이 줄을 이었습니다.
한편 영화의 연출을 맡은 클로이 자오 감독 역시 개봉 당시 해외 매체 유프록스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해당 장면은 포스트 프로덕션 및 편집 과정에서도 여러 번 논의된 것이며 이것이 반인류적인 범죄라고 생각한다고 못 박은 바 있었는데요. 물론 원폭 사건 자체는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확실하지만 이번 논란에 대해 히로시마 원폭 당시 일제가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에 대한 제작진의 언급은 없다시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처맞은 이유는 생각 안 하고 그냥 처맞은 게 억울한 전범국을 대변했다는 지점에서 이는 비난받아 마땅한 장면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한국계 배우 마동석의 출연과 방탄소년단의 노래가 OST로 등장하는 등 국내에서 더욱 유리할 만한 요소를 덜어 갖추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슈의 사실 여부가 확인됨에 따라 국내 팬들에겐 더욱 실망감을 안길 수밖에 없는 부분이겠습니다. 인터뷰 기사가 공개되기 전 두 클립 채널에서는 영화 이터널즈를 리뷰하는 과정에서 해당 지점에 대해 오로지 핵무기의 강함과 캐릭터의 감정에 집중한 연출이었다는 언급을 했던 바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실제 역사 사건을 주로한 컨텐츠들에 대해 조금 더 민감한 태도로 임하는 리뷰 채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 하반기 말 그대로 전 세계적인 신드롬을 일으키며 새로운 기록들을 써내려간 국내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오징어 게임. 그리고 넷플릭스에서 새롭게 공개된 또 다른 국내 드라마가 장기 집권을 마친 오징어 게임의 자리를 차지했다는 소식인데요. 그 주인공은 바로 김현주, 유아인, 박정민 등이 출연해 공개 전부터 화제를 모았던 오리지널 시리즈. 지옥. 21일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순위 집계 사이트 플릭스 페트롤에 따르면 지난 19일 첫 공개된 지옥은 한국을 비롯해 20일을 기준으로 24개 국가에서 시청 순위 1위에 올랐고 이는 앞서 나온 오징어 게임의 기록을 4일이나 앞당긴 수치. 이런 엄청난 인기를 뒷받침하는 호평은 해외 외신에서도 이어졌는데요. 영국 일간 가디언은 지옥을 보지 않았다면 하던 일을 멈추고 당장 봐야 한다며 오징어 게임을 넘어서 향후 10년간 회자될 드라마라고 강조했고 홍콩 영자일간지인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올해 한국 드라마는 현대사회의 부정적인 면을 극대화한 어두운 영화를 많이 선보였지만 지옥은 그 모든 것을 능가한다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긍정적으로 보도된 많은 외신과는 다르게 국내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종교에 관한 어두운 세계관, 폭력적인 장면, CG의 미흡함 등 여러 이유의 호평 역시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한편 인간들이 예정된 시각에 알 수 없는 존재로부터 죽음을 선고받는 초자연적인 현상을 그리는 드라마 지옥은 영화 부산행의 연상호 감독과 최규석 만화가가 협업한 동명 웹툰을 원작으로 하고 있는데 드라마가 인기를 얻게 되면서 단행본이 전 세계 11개국에 수출되는가 하면 웹툰을 연재한 플랫폼인 네이버 웹툰은 지난 15일부터 지옥의 해외 서비스를 시작. 현재 100여 개국에서 10개의 언어로 서비스되면서 K-드라마를 넘어 K-저작권 전반에 걸친 흥행의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드라마 지옥은 현재 넷플릭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환영합니다. 중국 정부가 최근 영화 산업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여러 의미로 반응이 뜨겁습니다. 버라이어티에 따르면 중국이 이번에 세운 목표는 다음과 같은데요. 연간 50편가량의 영화를 개봉시키고 각각 1억 위안, 우리 돈 190억 이상의 수입을 벌어들인다. 이 중 영화의 작품성과 인기가 있는 영화는 최소 10편 이상으로 하며 연간 흥행 수입의 55% 이상은 중국 영화에서 발생되는 것으로 한다. 현재 7만 7천여 개의 스크린 수를 2025년까지 10만 개까지 늘리며 특히 SF 영화의 제작을 적극 지원하고 이를 위한 국가 하이테크 영화 연구소를 설립, 시각 효과의 수준을 향상시킨다. 거기에 해당 작품들은 무엇보다 신뢰와 사랑, 존경을 받는 중국이라는 틀 내에서 움직여야 한다고 하는데요. 이는 이미 중국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조치사항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에 중국 미디어는 물론 영화업계가 크게 요동치고 있는데요. 특히 블록버스터를 제작하는 할리우드의 경우 당장 마블의 샹치와 이터널즈 등이 2021년 중국 개봉 승인을 받지 못하게 되면서 그 움직임이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영화업계 종사자들은 현재 중국의 영화 시장이 할리우드 영화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 않다고 하는데요. 이는 팬데믹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2020년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영화 흥행 수입 세계 1위에 등극하게 되었고
이후 2021년에는 한국전쟁을 주제로 한 영화 장진호가 중국에서만 8억 8,200만 달러, 우리 돈 약 1조 550억 원을 벌어들이면서 이에 중국 내에서 확신이 생겼기 때문. 스스로 문화 대국이라는 타이틀을 거머쥐겠다는 중국. 다만 이것이 국가가 개입 및 통제를 한다라는 지점을 보았을 때 과연 그것이 진정 문화라는 이름을 걸고 발전할 수 있는 무언가가 될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나는 안 볼 거긴 한데 짜란. 자, 이렇게 해서 최근 영화계 이슈를 알아보는 드라이빙 뉴스였습니다.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빠짐없이 부탁드리면서 그러면 여태까지 두 클립 양태형이었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옵니다. 고맙습니다. 극장에 들어서서 팝콘은 세트 골라지 달콤한 향과 함께 들어서는 Securing my body 라이트아웃 시작의 염전 터지는 웃음과 함성에 어느새 다 올라가